스웨터 구멍 난 거 패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패션 맞습니다. 구멍이 났죠? 네. 없어서 그래. 돈 없어서 그래.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 구멍 난 거 입었어. 너무 막.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업률 자체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카드빚을 내서 쓰든 리볼빙을 하든 뭐 금리를 20%를 내든 니들 살 수 있잖아. 수지타는 맞출 수 있잖아. 그렇지만 금리 조정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 6월달 이후에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때까지 리세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은 어쨌든 지금 뭐 1차적인 하락은 1차 내가 늘 말하지만 하락을 할 때 주구장창 이렇게 막 쫙 내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도 주구장창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피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쫙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를 태우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쭉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 뿌요. 이게 올라가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이게 눌림목이 되는 거고, 올라가다가 밑으로 다시 꺼지면 이게 불트랩이 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등하는 타이밍에서는 사람들 의견이 다 달라요. 나중에 차트가 그려지고 나면 그때 이건 불트랩이었고 이거는 눌림목이었네, 후행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베팅을 하는 거야. 이거 위냐 아래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트랩이면 이렇게 갖다 갭으로 쭉쭉쭉쭉 빠져버리면 죽어버리거든. 10%에서 15% 리세션에 대한 증거가 없죠. 지금 자, 그럼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재정 적자를 극대화시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할 거냐? 상정을 하겠지. 근데 돈이 안 들어와 보면 재정이 망가지니까 금방은 지금 추진을 못 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그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지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는 미국 시장은 요 박스권에서 뭐 하락한 거에 3분의 1 정도를 돌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불트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게 오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그 저한개 짤이 돌더라고요. 텔레그램. 요새 텔레그램 되게 좋아졌어요. 이쪽 저쪽 가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보자니 금리를 못 내리겠고 고용시장을 보자니 금리를 못 올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꽉 옴짝달싹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아다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위터를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제 뭐 정답은 없지만 경제가 부러져야만 그 두 개 아구가 딱 맞아요. 지금 딸꾹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테일 소비 잘 나온다. 근데 들이다 보면 고용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용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페드에서는 non-farm 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용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실제로 소비를 줄이는 건 고용보다 뭐가 중요하냐? 해고, 실직보다 해고가 더 중요해요. 디스미스 돼갖고 퇴직해가지고 가갖고 은퇴하는 삶을 그 사람들 지금 다 부자야. 이게 해고만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신용카드랑 대출 받아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잦아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테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의 4.78% 되는 연준의 기준금리 4.8%가 어떻게 계산이 남았느냐라는 걸, 지금 코어 P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5%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연준은 이거를 4.8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반대로 생각해 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실업률 자체를 4.5%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싸움 룰이라고 그래갖고 4%에서 0.4% 올라가면 10%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부터 리세션 온다라고 했던 것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업률 자체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카드빚을 내서 쓰든 리볼빙을 하든 뭐 금리를 20%를 내든 니들 살 수 있잖아. 수지타는 맞출 수 있잖아. 그렇지만 금리 조정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금리, 이제 실업률 수준을 뭐라고 하냐면 4.5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계산을 넣어보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를 2%로 넣었을 때 지금 딱 4.8%가 나와요. 테일러스 룰.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지금 관세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차피 금융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엊그저께 제가 매크로 플래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레이버 마켓이라는 단어도 그것 못지않게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가 uncertainty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테리프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연준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요런 상황이 일단 끝나고 나면 2, 4, 80 없잖아요. 없으니까 요번 달 지나고 나면 5월 달까지 인상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6월 달 이후에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때까지 리세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이제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한 건데,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건데, 요번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 부는 그런 금리가 있어요. 지금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만의 내부 시장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게 뭐냐면, 요번에 보우먼 이사라고 하는 여자분을 임명했어요. 그분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론자예요. 그 보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 앉히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절차를 착수했고, 그게 공약이에요. 트럼프의 공약. 은행에 대한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사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돈하고 그걸 받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을 사놓고 이걸 연결을 시키잖아요, 돈을.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운영하느냐? 국채를 가서 운용을 해요. 국채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은행 규제를 풀어서 국채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빠른 뭐 경제 정책 다 부질없는 게 그거 다 뺏어갖고 은행 국채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자로. 근데 그 국채를 누가 갖고 있냐?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갖고 있잖아. 트럼프가 이제 그걸 막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서 이걸 틀어 막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정부 부채나 부담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경제로 봤을 땐 3.9 미만으로 가는 게 맞다. 국채는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근데 인플라이드 된 거 시장이 3.9인데 지금 거래는 4.2 이렇게 되고 있으니 그 갭이 한 7, 8%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썰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달러랑 1대1로 환율을 하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환율이 이제 재정 환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 차 때문에 그렇다 뭐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닌 거고, 경제 성장률하고 금리하고 이제 같이 엮이면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부채 때문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이자도 많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 환율을 밑으로 잡아 끌어들일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해지할 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냥 했어도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 뭐 한 몇십 원 차이 안 나잖아 지금. 그거는 저도 되게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하이힐드 채권 발행이 없어요. 이거 채권 시장에 발행이 넘쳐야 되는데 발행을 안 해, 기업들이. 왜냐? 옛날 제로금리일 때 자본 조달을 확 땡겨버렸지. 막 거품이 확 이렇게 났을 때 좋은 아이템, 예를 들어 바이오, 2차전지, 혹은 뭐 로봇, 뭐 AI 이런 걸로 어떤 한 카테고리만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보고서만 딱 갖다 내면 돈을 막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S&P 500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진짜 역대급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조달,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조달 시장에 의해서 한 거고, 간접 조달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에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2028년 정도 되면은 한번 만기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BWCB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발행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그 위기가 아니라고 봐요. 기업들 구조조정하는 거라든가 파산 신고하는 것들 건수를 늘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채권하고는 상관없이 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거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갖고 장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망하면 이마트는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이마트 주식 사면 되겠지. 사실은 멀리 봐서.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여력이라든가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뭐 형태의 변화가 뭐 가져다 준 어떤 그런 타격이 있고, 트렌드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